강주임님, 장태산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예후가 좋지 않아요. 요 며칠 계속 혼수 상태입니다. 이번 소식이 전해진 게 불과 몇 달 전인데 급격히 나빠졌군요. 애닌이 올해 출시한 신약 에버그린 3도 사용했지만 암세포가 전혀 통제되지 않고 있어요. 유 본부장님,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강주임님이 보시기에 장태산 씨가 지금은 기계로 연명 중입니다. 며칠 뒤에 수도에서 전문가들이 오시니 그때 가서 보죠. 가족들도 안타깝겠군요. 네? 장태산은 입원해 있는 동안 가족들 얼굴도 못 봤네요. 그럼 누가 그를 간병하고 있죠? 30살도 안 된 한비서가 간병하고 있어요. 잠도 못 잘 정도로 바쁘죠. 한비서의 말에 의하면 장태산은 요 몇 년 동안 사업으로 바빠서 이혼 후 쭉 홀로 지냈다네요. 아무리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지만 맨주먹으로 시작한 장태산은 갈 때도 혼자군요. 측은하네요. 어리지만 통찰력이 뛰어나시군요. 하지만 유 본부장님처럼 관심을 가져주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는 아니고요. 장태산 씨와 파트너십을 맺으려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강주인님, 장태산 씨가 깨어나면 알려주세요. 여건만 된다면 그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어렵긴 하겠지만 상황 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시훈 씨, 난 장태산의 비서가 한 씨가 아닌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원래 비서는 장 씨예요. 작은 도련님, 왜 그러세요? 한 씨. 장태산 전처는 성이 뭐죠? 서 씨예요. 현재 북구 재건축에 참여 중인 서흥 자산개발의 서 씨 집안이죠. 장태산의 비서를 조사해보세요. 서씨 집안과 장태산 사이에 어떤 왕래가 있었는지도요. 그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른 건 몰라도 헤이스는 매출이 좋은 기업이에요. 눈앞에 먹이가 있는데 아무도 탐내지 않는다? 참 이상하네요. 안 가요? 바에 안 간다고요. 밥 먹어요. 벌써 6시예요. 저녁 먹을 시간이죠. 또 라면이요? 가끔씩 먹는다고요? 왜 이 시간에 탕비실에서 라면을 먹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안 챙기네요. 점심시간 됐다고 알리지 않은 제 탓이죠. 식사 거르는 거 본 것만 해도 벌써 몇 번째예요. 항상 핑계를 대네요. 없어요. 테미스에 입사한 뒤로는. 일찍 퇴근하면 직접 해먹어요. 다음날 점심까지도요. 시간이 없으면 근처 식당에서
정해진 메뉴를 배달시키거나 가서 먹죠. 건강은 업무 효율을 높이는 기본이에요. 그러니 무엇보다 건강을 챙기세요. 당신의 건강과 우리의 업무 효율을 위해서 내일부터 식사는 제가 챙겨줄게요. 제가 도시락을 싸오든지 아니면 저와 함께 음식을 시켜 먹거나 식당에 가요. 식사 면에서는 신뢰도가 0이에요. 그러니 업무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제 지시에 따라줘요. 일단 오늘 저녁은 제 메뉴에 따라 예정된 식당에 가서 먹는 게 어때요? 그래도 전문 요리사만큼 맛있진 않죠. 참. 아무리 바쁘거나 곤란한 상황이라도 본인 먼저 챙기세요. 절 걱정시키지 마세요. 그래요. 제가 챙겨줄게요. 제 파트너니까 챙겨주겠다고요. 왜 그래요? 그런 것 같네요. 가보죠. 실례지만 부민호 씨 맞습니까? 예, 맞는데 누구시죠? 아, 미안해요. 제가 실수로 그만... 뭐라고요?
괜찮아요.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저처럼 가람이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었군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이것 좀 다 태우고 올게요. 그냥 강변에 있으면 가람이가 쉽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옛날에는 죽은 가족을 위해 등불을 강가에 띄워 보내기도 했잖아요. 적어도 아직까지는 허점이 없네요. 실질적인 증거는 없어요. 부민호에 대해 물은 것도 의례적인 것일 뿐이었죠. 그런데 부민호를 만나보니 의심이 드네요. 주가람을 기리기 위해 매달 종이학을 태우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조민호가 그랬었죠. 부민호는 주가람이 술집 호스티스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그게 사실이라면 부민호에게 충격으로 다가온 건 주가람의 죽음뿐만이 아닐 거예요. 자신의 애인이 다른 남자들과 자주 접촉하는 걸 좋아할 남자가 있을까요? 적어도 전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람과 사이가 좋았다고 해도 속은 걸 알게 되면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죠. 그녀를 사랑했던 만큼 상처를 받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매달 주가람을 위해 종이학을 태운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맞아요. 사건 이야기만 하면 수저를 놓네요. 막막할 때는 기존의 결론에서 벗어나 다시 사건을 되짚어 보세요. 원점에서 돌파구를 찾는 거죠. 지금은 천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조민우와 경찰의 결론에서 벗어나 타살이라는 전제하에 범인의 특징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다면 첫째, 범행 동기가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거 말고 다른 가능성도 있어요. 방금 직접적인 이해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럼 다른 가능성은요? 맞아요. 그녀의 죽음은 다른 이익과 교환하기 위한 조건일 수 있어요. 충성도 테스트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일반적인 형사사건이라면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겠지만 금지 약물 판매 일당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충성도 테스트였을 수도 있단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엄 반장님은 천수회가 경찰이 확보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반박했다고 했어요. 그만큼 뒤처리가 깔끔해서 꼬투리 잡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그날에는
훨씬 복잡한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네, 금지 약물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계속 운영하는 걸 보면 술집 주인도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범행 동기 외에 고려해야 할 것은 범행 수법이에요. 결론은 맞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맞아요. 그러니까 주가람은 은밀한 곳에서 약물을 투여당했을 가능성이 커요. 약물의 효력이 나타나자 범인은 그녀를 옮긴 거죠. 천수여의 주변 인물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반면 부민호는 책으로 봤을 때 혼자 주가람을 옮기기는 무리가 있어 보여요. 게다가 천수에는 순도 높은 금지 약물을 구할 수 있지만 부민호는 그렇지 못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단서는 천수회를 지목하고 있네요. 그래서 천수회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전제하에 부민호도 용의 대상에 넣어야 해요. 아니면 부민호의 역할을 대체할 좀 더 직접적이고 주가람과 이해가 부딪히는 용의자를 찾아야 하죠. 이건 경찰이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금지 약물 판매 사건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할게요. 전 운전하는 게 재밌거든요. 그건 또 무슨 타이틀이죠? 조심하세요. 신발끈 풀린 거 못 봤어요? 신발 참 예쁘네요. 신발끈은 장식인가요? 옆에 지퍼가 있네요. 이러니 풀리지. 장식이 아니었으면 꼼꼼하게 잘 묶고 다녔을 텐데. 저도 그래요. 어릴 때 거의 찍찍이 운동화만 신었어요. 간단한 플레이팅일 뿐이에요. 신발끈 묶는 거랑은 다르죠. 넘어져도 괜찮아요. 살다 보면 누구든 좌절을 겪기 마련이죠. 단 제가 볼 수 있는 곳에서요. 제가 닿을 수 있는 곳에서는 넘어져도 지켜줄 수 있으니까요. 적어도 제게 팔을 뻗어 당신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은 남겨주세요. 네, 시내라 넓은 집은 월세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왜 월세가 싼 대학가에서 집을 구하지 않았나요? 가람이가 학교보다 술집을 자주 가세요. 여긴 술집이든 학교든 지하철을 타면 바로 갈 수 있거든요.
7호선 장주역에서 3호선으로 환승한 다음 금양로에서 내리면 돼요. 그냥 7호선을 타고 주점 거리까지 가면 안 되나요? 환승하면 번거롭잖아요. 서치 나이트바는 주점거리역 반대편에 있어서 역에서 내리면 많이 걸어야 해요. 금양로가 더 가까워요. 3번 출구에서 동쪽으로 가면 바로 서치 나이트바예요. 전 지금 4학년이에요. 취업 준비로 바빠서 학교에 잘 안 가요. 이 집은 1학년 때 구한 거라 월세가 싼 편이에요. 몇 년 동안 월세가 오르지도 않았고요. 지금 이 일대에서 이 가격대의 집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취직을 고려했을 때도 그냥 있는 게 낫더라고요. 내 정신 좀 봐. 집에 의자가 없다는 걸 깜빡하고 계속 서 계시게 했네요. 전에 가람이와 살 땐 집이 좁아 한 사람은 침대에 한 사람은 의자에 앉았거든요. 잠시만요. 옆집에서 빌려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수상하네요. 침대에 베개가 하나밖에 없어요. 침구도 남성들이 선호하는 어두운 색이고요. 주가람이 죽은 후 기존에 갖고 있던 건 모두 버리고 새로 장만했다던가.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여자 화장대는 뭐가 많은가 보네요. 스킨케어 제품이랑 액세서리 뭐 그런 건가요? 헤어스타일마다 다른 건가요? 아니에요. 오해요. 비웃을 의도는 없었어요. 그냥 이런 모습이 친근하게 느껴져서요. 평상시엔 못 보는 모습이잖아요. 덕분에 하나 배웠네요. 평소에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었거든요. 나중에 빛 종류를 공부해봐야겠어요. 화장대에는 남성 용품뿐이지 여성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어요. 옷도 띄엄띄엄 걸려있고 여유 공간이 많네요. 그래도 부민호가 주가람의 유품을 상자에 따로 보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옷장 아래쪽에 수납함이 있어요. 그렇게 치면 수납함은 2개뿐이니 주가람의 옷을 보관할 공간은 없겠군요. 진공팩에 넣는다고 해도 겨울용 침구류까지 넣어야 할 테니까요. 다음에 한번 떠봐야겠네요. 전 원목 가구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질감도 좋고 차분한 느낌이 있어서요. 당신은요? 그렇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응용화학 기초, 미적분, 부민호의 책인 것 같아요. 촬영 장비도 안 보이네요. 촬영 장비같이 고가의 물건이라면 분명 주가람이 아끼던 걸 텐데 어디에 보관해뒀을까요? 2층 절반은 미디어 룸이고
나머지 절반은 서재니까 적진 않죠. 법률 서적 외에도 영화, 철학, 공상과학 소설, 그리고 독일 원서들도 있어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정말 사랑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흔적을 간직하려고 했을 텐데 이렇게 깨끗이 정리한 걸 보면 분명 다른 사정이 있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웃들이 거의 다 늦게 퇴근해서 집에 안 계시네요. 그런 말씀 마세요. 가람이가 세상을 떠난 뒤로 가람이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었는데 정말 감사해요. 저희도 의뢰인의 부탁 때문이에요. 가람이 오빠인가요? 전에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가람이의 엄마는 이미 이민 가서 새 가정을 꾸렸어요. 가람이가 죽었을 때도 전화 한 통뿐이었죠. 전에 가람이가 살해된 거라 하셨는데 그럼 스스로 금지 약물을 투여한 게 아니란 말인가요? 네, 저희는 타살이라고 의심되어 부민호 씨를 찾아온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어떻게 타살일 수 있죠? 가람이가 술집 호스티스이긴 했어도 누구의 원한을 사진 않았을 거예요. 저도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묻고 싶은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가람이는 제 첫사랑이에요. 제가 유일하게 좋아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가람이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저는 내년에 대학 졸업 후에 결혼하려고 했어요. 부민호 씨는 미림 씨 터박이가 아니죠. 주가람 씨와 같은 학교도 아니던데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난 거예요? 저는 미림 씨 사람이 아니에요. 저의 집은 다른 지역에 있어요. 전 사람을 만나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온라인으로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죠. 저와 가람이는 인터넷에서 처음 알게 됐어요. 가람이가 찍은 풍경 사진을 좋아하게 됐고 그렇게 그녀를 알게 됐어요. 네, 그때 저희는 고등학교에 다녔는데 학업 스트레스가 상당했어요. 전 가람이가 찍은 사진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죠. 그때 전 제가 가람이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어요. 그래서 대학도 미림시에 지원했었고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오프라인에서 만난 후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어요. 주가람 씨의 촬영 솜씨가 대단했었나 봐요. 맞아요. 제 눈엔 가람이가 찍은 사진이 제일 멋져요. 그건 사진은 제가 다 태워버렸어요. 사진을 보고 있으면 자꾸 가람이가 생각나서 더 고통스럽더라고요. 작품뿐만 아니라 가람이와 관련된 모든 물건을 다 버리거나 태워버렸어요. 그 물건들을 계속 집에 두고 있으면 왠지 평생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이거요? 이건 부적 같은 거예요. 하지만 가람이가 준 건 아니에요. 운하사에서 구한 평안을 부르는 부적이에요.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운하사에 가서 하나 구하고 싶었는데 일이 바빠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나네요.
죄송해요. 스님께서 가족이 아니면 만지지 못하게 하라고 해서요.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범했네요. 촬영이라는 취미는 돈이 많이 들겠어요. 장비만 해도 가격이 꽤 나가죠. 주가람 씨 경제 상황은 괜찮았나요? 혹시 돈 때문에 다른 사람과 마찰이 있진 않았어요? 가람이는 확실히 소비가 많긴 했어요. 그래도 스스로 벌어서 썼지 다른 사람한테서 빌리진 않았어요. 이러한 씀씀이가 아니었다면 가람이도 바에서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싫어했죠. 이런 일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데요. 매일 술 마시면서 몸 다 상하고 또 어떤 진상 고객들은 가람이를 어떻게 해보려는 손님들도 많았어요. 가람이가 외박한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주가람 씨가 바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나요? 집을 구할 때 주가람 씨의 출퇴근까지 고려했다는 건 그녀가 바에서 일한 지 꽤 됐겠네요. 저는 처음에 바가 아니라 북구에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후에 가람이가 말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서치 나이트 바에서 일한다고요. 그때도 그냥 바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했어요. 가람이는 노래를 아주 많이 잘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학교에서 실험하고 너무 피곤해서 실험이 끝나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새벽에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다음날 아침 8시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확인하고 나서야 가람이의 소식을 알았어요. 가람이는 열쇠를 가지고 다녔어요. 늦어도 알아서 열쇠로 열고 들어왔죠. 저는 가람이가 2, 3시쯤이면 들어올 줄 알았어요. 흔히 있는 일이었거든요. 말해봤죠. 다만 멀기도 멀고 또 저는 북구가 익숙하지 않은 지방 사람인데 치안도 형편없어서 가람이가 못 오게 했어요. 친구가 이 근처에 산다고 지하철 막차를 놓치면 친구랑 같이 온다고 했어요. 네, 가본 적 없어요. 서치 나이트 바의 위치도 가람이가 흘리듯 말한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군가요? 천수애라고 사건 당일 서치 나이트 바에 있었어요. 그리고 금지 약품 판매 혐의를 받고 있어요. 두 분은 이 여자가 가람이를 죽였다고 의심하고 계신 건가요? 단지 추측일 뿐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그녀가 주가람 씨를 살해할 만한 동기도 못 찾았어요. 저는 저 여자를 만난 적은 없지만 딱 봐도 좋은 사람 같아 보이진 않네요. 아, 편해서요. 실험할 때나 일상생활에서나 손톱이 유용하게 쓰여요. 미용을 목적으로 손톱을 기르는 건 아니에요. 저기 조사에 진척이 있으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전수혜 씨, 침묵한다고 법망을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 자백하시죠. 엄 반장님, 벌써 몇 번째입니까?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내가 이깟 위협에 겁먹을 어린아이인 줄 아세요? 증거는 주장하는 사람이 제시해야죠. 내가 금지 약물을 판매했다는 증거를 대시라고요. 증거가 있으면 죄를 인정할게요. 있습니다. 잠깐! 그 양아치들 말이라면 꺼내지도 마세요. 혐의를 벗으려 꾸민 얘기니까요. 그런 되도 않는 소리까지 다 믿어요? 그럼 내가 지금 금지 약물 판매로 고발하면 엄 반장님도 구금되겠네요? 천수혜 씨! 엄 반장님, 언제 풀어줄 건데요? 구속 기간도 곧 끝나잖아요. 각오해요. 여기서 나가면 변호사 통해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 석 달 동안 갇혀 있느라 손해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전에는 부민호가 의심스럽기만 했는데 지금은 이 사건에 가담한 게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네. 이건 해결책. 이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흔적을 지우면서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기억을 또렷이한다니 앞뒤가 안 맞네요. 하지만 이 중 하나는 진심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된 행동이라면 말이 되죠. 그래서 자신을 속인 주가람을 원망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종이학을 태웠겠죠. 주가람에 대한 감정 외에도 부민호는 사건 당일 밤과 관련된 일부 정보를 숨겼을 거예요. 부민호 집에서 서치나이트 바까지 지하철로 어떻게 가는지 기억나요? 부민호가 서치나이트 바에 갔었던 게 확실해요. 그것도 한 번으로 그치진 않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부민호가 지하철 환승구부터 어느 출구로 나가야 편한지 확실히 알고 있었겠죠. 천수애를 모른다고 한 것도 거짓말 같네요. 천수애 사진을 보여줬을 때 부민호는 힐끔 보기만 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천수애가 주가람을 살해한 용의자라고 했는데도 천수애의 사진을 한 번 더 확인해보지도 않더군요.
맞아요. 정확한 분석이에요. 가능성은 있지만 그걸로 부민호를 범인으로 지목할 수는 없어요. 두 사람은 동거 중이었으니 티격태격하다 긁혔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부민호가 범인이라면 이 긁힌 자국을 통해 사건 발생 시의 상태를 추측할 수 있죠. 이제 남은 문제는 부민호가 사건에 가담했다면 순도 높은 금지 약물을 어디서 구했냐는 겁니다. 천수회? 그 둘은 어떻게 알게 되었고 왜 연락을 하게 됐을까? 부민호의 인간관계와 경제 상황을 조사해 봐야 할 것 같군요. 엄반장님, 무슨 일이시죠? 네, 내일 아침 일찍 경찰서에 가도록 하죠. 아니요, 그건 아직이에요. 경찰이 서치나이트 바 사장을 체포했다네요. 경찰에서 우연히 서치나이트 바 사장이 전과가 있는 수배범이라는 걸 알게 됐대요. 자세한 상황은 내일 경찰서에 가야 알 수 있어요. 집에 데려다 줄게요. 제가 한 말 벌써 잊었어요? 그게 평소에 이럴 때도 안전에 유의하세요. 밤 늦게까지 야근하면 전화해요. 집에 데려다 줄게요. 무섭게 혼자 가지 말고. 절 배려해 주려는 건 알지만 우리 사이에 그럴 필요가 있나요? 좋아요. 가요. 아침마다 수영을 해서 그런가 봐요. 아니요. 집이 펜트하우스라 옥상에 수영장이 있어요. 괜찮다면 우리 집에 와서 수영해도 돼요. 사설 수영장보다 깨끗하고 물 온도도 조절할 수 있어요. 전에 측정했을 때 최고 기록이 3분 42초였던 것 같아요. 이런데 혼자 가겠다고? 이러니 마음이 안 놓이지. 머리카락에 끼어서 불편한가? 좀 자요. 집에 도착하면 깨워줄게요.